저희를 엿쟁이라고 비하를 하는 게 있어요. 사실 저희한테 굉장히 좀 해서도 안 되고 좀 신뢰가 되는 표현이죠. 이런 고무철을 옮긴다고 사람까지 고물은 아니거든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철 운송을 하고 있고요. 포항에서 철강 제품을 운송을 시작을 해서 내려오는 길에 고철을 싣고 다시 포항으로 들어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철이 거의 포항으로 다 가거든요. 왜냐면은 포항에 제철소들이 있잖아요. 뭐 포스코라든가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또 동국제강이라든가 제강 회사들이 다 포항에 몰려있기 때문에 거의 포항으로 가죠.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저희가 거의 이제 700~800km 되는 거리를 하루 만에 왕복을 하다 보니까 잠잠히 이제 쉬고 자고, 그러고 이제 또 야간에 포항에서 제품 상차하면은 또 올라가면서 자고, 일하는 중에는 정해져 있는 출퇴근 시간이라는 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요. 중간에 상하차 시간, 대기 시간 뭐 이런 것들 다 합하면은 거의 근무 시간이 약 한 4~5시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2017년 9월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딱 5년 채워지겠네요. 제가 서울에서 9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 회사 생활이 끝이 보이더라고요. 무엇을 할까 그 다음에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미리 대형 면허를 땄었고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회사 그만두고 운전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처음에는 버스 운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변 친척분이 화물 운전이 또 괜찮다고 하셔서 처음에 5존차로 시작을 해가지고 화물업계에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걱정이 됐던 건 하나 있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탱크로리에 사고를 당하셨었어요. 사실 저는 뭐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었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좀 아무래도 그 후유증 때문에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일할 때 되게 좀 천천히 조심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저희 어머니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은 항상 안전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제 차를 하다가 그만두고 기사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월급 기사를 탔던 차가 고철차였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 자리가 나고 기회가 돼가지고 고철 운송을 제 차로 하게 되었죠. 일단은 뒤에 이제 고철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방통이라는 걸 달아야 되죠. 방통도 거의 이제 뭐 윙바디나 이런 것처럼 이제 특장 개념으로 추가 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특수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짐이 많이 위험한 짐이에요. 이게 고철이라는 게 굉장히 높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낙하의 위험도 있고 특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점들이 있죠. 5년 동안 하면서 차를 4대를 탔어요. 좀 5년 동안 4대면 굉장히 많이 탄 거죠. 제가 처음에 5톤 축차를 2년을 탔었고 25톤 카고차를 2년을 탔었어요. 그리고 기사 생활을 6개월을 했고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는 이제 4달 정도 됐네요. 차이점이 고철 운송하고 그냥 일반 카고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고철차는 코스를 정해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일반 카고차들은 뭐 고정 배차가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의 차주분들이 그 어플이라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거의 콜발이라고 하죠. 저도 그 생활을 했었거든요. 올라가는 짐은 고정이 돼 있었지만은 항상 내려올 때 그 어플을 쳐다보고 쉬어야 될 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짐 없을 때는 눈 비벼가며 휴대폰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고철은 어느 정도 그 전날 코스가 다 나와요. 그렇게 눈 빠지게 어플을 쳐다보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런 점에서는 이 고철차에 메리트가 있는 거죠. 우선은 거의 코스를 정해놓고 다니기 때문에요. 대기하면서 짐을 찾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요. 아무래도 이 고철이 운반비 자체는 높아요. 일반 카고 짐에 비해서는. 이게 이제 특장을 당연히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고철이 또 위험 부담을 안고 운송을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좀 운송비 측면에서 조금 더 나오고 편차가 조금 있긴 있어요. 못 하는 달에 거의 한 1,400~500 정도 하고요. 정말 바쁘게 움직이면 한 1,700~800까지도 하고요. 사실 이게 수익,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건 저는 모든 차에서는 좀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또 어떤 짐을 싣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소모라는 게 있으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중량짐을 많이 실어요. 포항에서 출발하는 제품도 그렇고 상행해서 싣고 내려오는 모철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타이어 소모도 많고 운행 키로수도 많고 연료 소모도 많아요. 아무래도 중량을 많이 싣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좀 그런 거에 많이 따지고 이 일을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은 쉽게 벌어지는 건 없거든요. 기름 적게 쓰고 많이 벌고 그런 일은 저는 우리 운송업 쪽에서는 없다고 보거든요. 위험해요. 일단 환경 자체가 다 위험해요. 고철을 상차하는 고철장, 고철을 하차하는 고철 야드, 그런 데들이 다 위험한 것들이 다 산재되어 있어요. 고철을 상차를 할 때 고철을 부어요. 고철을 부으면은 그게 사이도 무리가 많이 가고 그게 싣다 보면 바닥에 떨어질 때도 많아요. 날카로운 조각들을 밟고 지나가다 보면 타이어가 터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고철을 싣고 운송을 하고 반도리를 잘해야 돼요. 위에 이제 그 덮개도 잘 쳐야 되고.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미비하면은 낙하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에 덮개 덮을 때도 우리가 올라가서 그 덮개를 다 덮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높아요. 위에 올라가 보면은 아찔할 때가 있어요. 자칫하면은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철은 상차부터 운송, 하차까지 전부 다 안전에 특별히 좀 유의를 해야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어요. 제가 워낙에 빨리 달리는 편은 아니라 가지고요. 제가 운전 시작할 때부터 제 주의가 그렇거든요. 잠 오면 자야 되고 위험한 일은 사전에 좀 막고 그렇게 하는 게 적어도 운전할 때만큼은 신경이 안 쓰이도록 하자는 게 제 주의라 가지고요. 아직까지 그런 적은 특별하게 없었어요. 고철이 실을 때 집게로 실어요. 그 포크레인에 달려있는 집게도 있고 화물차 뒤에 달려있는 집게도 있는데 집게로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고철을 막 퍼담는데 그게 계속 넘쳐요. 어느 정도 이 높이가 차면은 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건 더 실어 보내려고 막 넣고 넘치고 그러다가 그게 상차 시간만 거의 반나절을 잡아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점심때 들어가가지고 거의 해질 때 나와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고 특별하게 에피소드라고 할 만한 거는 없어요. 이게 탕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포도 계속 넘쳐가지고 또 담고 그런 거 좀 되게 좀 바보 같은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또 없더라고요. 고철이라는 거는 고물이잖아요. 고물을 싣고 다니는 차인데 운송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싣는 게 고물이라고, 사람도 고물이라고 보는 그런 편견들이 좀 있어요. 우리 고철 운송하는 사람들을 두고 비하를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구르마 끌고 동네 아저씨들이 엿바꿔주고 그랬던 추억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두고 저희를 엿쟁이라고 비하를 하는 게 있어요. 사실 저희한테 굉장히 좀 해서도 안 되고 좀 신뢰가 되는 표현이죠. 이런 고철을 옮긴다고 사람까지 고물은 아니거든요. 고철 운송에 대해서 어떤 그 유튜브 컨텐츠라든가 언급이 됐던 부분이 좀 많이 적어서 고철 운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출연을 열심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의 목소리가 어떤 큰 힘을 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화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시선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화물연대 조합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화물연대라는 거는 화물 종사자들이 다 개인이잖아요. 어떤 회사에 속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개인으로 일을 하는데 이거를 결집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화물연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화물연대 활동을 함으로써 내 동료가 처해 있는 부당한 일들을 같이 또 연대에서 또 해결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불합리한 현실, 근로 환경이라든가 운송비라든가 좀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또 화물연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뭉쳐진 목소리,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뭉쳐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게 화물연대가 필요하고 저는 그 화물연대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국가보조금, 그리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안전운임제,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 할인, 이런 것들이 화물연대의 노력으로 생겨난 것들이거든요. 사실 화물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들이 어떤 거냐면은 강성노조, 그리고 폭력투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있었지만은 어떤 시대가 바뀌고 그런 폭력투쟁들은 좀 많이 희미해졌어요. 지금은 또 그렇게 하기도 참 어려운 시절이기도 하고요.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회사든지 단체든지 개인의 혼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불평밖에 안 돼요. 근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 같이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사회에 울림이 되고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이 되니까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40이에요.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이제 만 나이로 통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30대예요 아직. 근데 아직 제가 장가를 못 갔어요. 제일 하고 싶은 건 결혼하는 거예요. 장가를 가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고 절대 뭐 어디 굶어 죽을 일은 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결혼은 꼭 하고 싶네요. 이상형인데. 이상형이요? 부러우시네. 제가 좀 밝은 성격은 아니에요. 저보다 밝고 좀 웃음이 많고 그냥 활동을 하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사회생활도 하고 머물러 있지만은 않는 분이면 정말 좋겠어요. 굶어 죽을 일 없으니까 편하게 오세요. 아마 많은 선배님들도 하셨던 얘기들일 텐데요. 절대 보이는 모습으로만 화물업에 뛰어들지는 마세요. 매출이 많다고 해서 그 매출이 전부 다 내 돈은 아니에요. 소모라든가 지출 비용이 크다는 거 느끼고 그때 돼서 판단을 하기에는 아마 늦으실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처음부터 차를 구매를 하지 말고 기사 생활을 해보고 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생활에 좀 염증을 느껴가지고 개인 차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맨땅에 헤딩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새 차는 구매를 하지 마세요. 만약에 본인이 정말 나는 기사도 하기 싫고 내 차로 시작을 하고 싶다라면은 처음부터 새 차는 구매를 하지 마세요. 차라는 거는 어떤 나의 상황과 분수에 맞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옆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좋은 분들 함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차를 선택을 하시고 화물차도 초기 비용이 필요해요. 물론 요즘에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전액 할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전액 할부 늪에 빠지면은 굉장히 일이 피곤해져요. 너무 없이 시작을 하지 마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여력이 된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그때 이 업을 시작을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처를 살살 놓는 게 아니라 부어버리기 때문에 위에서 그냥 돌덩이를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 부어진 짐을 또 다져요. 다지다 보면 차가 막 정말 요동을 치거든요. 이 골이 흔들릴 정도예요. 조회가 완료되어 그 위한 양이 보셨죠? 어우,